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 뉴스들 많이 들으시죠? 그 중에서 좋은 뉴스도 있고 나쁜 뉴스도 있고 들으면 열받는 뉴스도 있고 대부분의 근데 뉴스는 들으면 정신건강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고민할 때는 뉴스에 아무래도 신경을 쓰게 되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요, 나쁜 뉴스의 나라, 우리는 왜 뉴스를 믿지 못하게 되었나, 이 책을 지으신 분이에요. 조윤호 기자분이신데요. 이분도 모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분은요, 이 나쁜 뉴스의 나라를 책으로 만드신 편집하신 분이에요. 왜 그냥 뉴스는 나쁜 뉴스는 한 번 듣고 헐려버리지 그걸 책까지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그 이야기도 오늘 꼭 여쭤볼게요. 누구시죠? 네, 미디어오늘 조윤호 기자입니다. 네, 또 오신 분. 네, 한빛비즈 출판사에서 기획과 편집을 하고 있는 송지영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널 나와주시는 우리의 네, 이웃지의학과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런 팟캐스트에 자주 나오셨나요? 몇 번 나온 적 있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이렇게 대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생으로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처음이세요? 네. 오늘 회사에 보고는 하고 나오셨나요? 예, 하고 나왔죠. 업무 그렇구나.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 시간이기 때문에 네, 나쁜 뉴스의 나라. 이 책은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이런 질문 참 많이 들으셨죠? 네, 많이 들었죠. 네, 그럼 뭐라고 답변을 하나요? 그러면은 출판사가 제안해서 썼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나오신 거 아시죠? 네. 나쁜 뉴스는 사실 이 듣고 싶지 않은데 굳이 이걸 책까지 왜 내셨어요? 처음에 작년 겨울인가요? 제가 조 기자님을 찾아뵀었는데 네. 작년 가을. 네, 가을인가요? 네. 네, 그때는 불신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기획안을 들고 갔었어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세상에 나쁜 뉴스가 많고 도대체 제가 가려서 봐야 되는 뉴스에 대한 기준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걸 좀 대중 눈높이에 맞춰서 써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 물색을 하다가 제가 오래전부터 조윤호 기자님 좀 기사랑 이렇게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서 딱 떠오르는 분이 조윤호 기자님이셔서 특히 그 미디어오늘이라는 매체가 네. 그 미디어를 다루는 미디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조윤호 기자님을 처음에 만나서 제가 궁금한 것들로 목차를 짜서 네, 그렇게 기획안을 들고 가서 이제 처음으로 미팅을 하게 됐었죠. 이 불신의 세상에서 나쁜 뉴스가 아니라 괜찮은 뉴스를 보도해주는 기자로서 조 기자님을 생각을 했는데 존중 이제 뺄게요. 생각을 했는데 네. 어쨌든 쓰게 됐다. 네네. 그러니까 뭐 나쁜 세상이니까 뭐 나쁜 세상을 똑바로 보여주는 게 좋은 뉴스라면 결국에는 뭐 어떤 게 좋은 뉴스고 그럼 어떤 게 좋은 나쁜 세상을 나쁘게 보여주는 게 나쁜 뉴스인가요? 그 중의적인 의미를 다 담은 제목이에요. 이거는. 네, 네. 제목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 이야기군요. 예, 감사합니다. 제목 그냥 많이 팔려고 많이 팔렸고 훌륭하신 생각이네요. 그렇게 예. 나왔어요. 그러면 제목과 관계없이 이 책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제목만 봐도 재밌는데 네네. 소제목을 보면 더 재밌네요. 조선일보와 한겨레가 만든 두 명의 박근혜. 네.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나쁜 뉴스라고 할 만한 대표적인 예를 드신다면 가장 나쁜 뉴스라고 할 만한 뉴스는 사실 기자가 알 수 없는 그 말은 우병우가 못 나가는 거는 진짜 우리 여왕님이 그분이 없으면 이 나라를 통치를 못하기 때문인가? 네. 아니면 진짜 우병우라는 분을 너무너무 여왕님이 좋아하기 때문에 도저히 떨어질 네. 수가 없어서 못 나가는 건가? 뭐 이런 식의 이슈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저 정확히는 팩트를 알 수 없는 것인데 팩트. 네네. 팩트란 무엇인가요? 팩트라고 하는 건 기자가 이제 취재하는 데 있어서 해석은 할 수 있잖아요. 해석은 할 수 해석은 있으나 할 수 있는데 이제 팩트에 기반을 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엮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기자는 팩트를 전하는 사람인가요? 해석을 하는 사람인가요? 기자가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팩트를 찾아서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취재를 통해서 네. 이걸 기반으로 이 팩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 이런 것들을 해석까지 하는 게 이제 기자의 역할인데
이제 나쁜 뉴스라고 하면은 기자가 팩트를 기반하지 않은 해석을 많이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게 좀 그걸 오보라고 하죠. 아, 그래요? 네네. 저는 이 나쁜 뉴스는 그 반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기자가 팩트를 보도하는 것처럼 보이나 네. 실제로 그 팩트의 의미에 대해서 네네.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을 할 때 네. 그거는 기레기가 만들어지는 척경이 아닌가 했는데 지금 저한테 이야기한 거는 아예 그 부분은 가지도 않고 오보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부분도 나쁜 뉴스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어느 게 더 나쁜가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더 나쁜 것 같은데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팩트를 가지고 전혀 네. 다르게 해석을 덧붙여서 이렇게 가공하는 경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자녀들과 학생들의 공부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부모님들, 학교 선생님들과 학원 선생님들을 위해 위즈덤 센터에서 아이를 살리는 WPI 성격 유형별 공부법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아이를 살리는 WPI 성격 유형별 공부법 워크숍에서는 WPI 성격 유형에 따라 각 학생들이 경험하는 공부의 어려움과 자신의 성격에 맞는 맞춤 공부법을 알려줍니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황심소 공고 또는 위즈덤 센터 홈페이지의 공고를 확인하시거나 위즈덤 센터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연락주세요. 전화번호는 02-6207-7430이고 이메일 주소는 wisdomcenter@naver.com입니다. 그런데 어떤 책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해주세요. 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뭔가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일단 언론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오, 좋은 네. 지적이세요. 언론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네. 무슨 말이에요? 언론도 기업이고 그리고 언론도 자기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언론이라는 것이 공정한 보도를 하는 이 사회적으로 공익을 지향하는 단체가 아니다. 언론도 네. 돈 벌어가지고 그렇죠. 장사하는 네, 데다. 네, 그거에 그렇죠. 대한 구분을 못하는 국민들이 멍청한 건지 이 이야기를 지금 지적을 하시는군요. 아, 훌륭한 국민들이 지적이세요. 멍청하다는 말씀은 아니 뭐 그렇잖아요. 언론은 공정할 것이고 네네. 올바른 보도를 할 것이고 또 정의를 구현할 네.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공적인 기관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근데 경우가 공적인 있죠. 기관은 아니다. 그죠? 네, 맞아요. 네. KBS가 공적인 기관이라고 이야기할 때 상당히 저도 공영이 아니라 국영이라고 봐야죠 거의. 공적인 것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그럴 때 국영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네. 대한민국 사람들은 국영과 공영을 구분을 구분이 안 못하는 가네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해서 민감하지가 않아요. 네네. 유일하게 민감한 단어는 개, 돼지 이런 단어에만 민감을 하고 네네. 국영과 공영이라는 건 구분을 못해요. 국영 이꼴 공영이라고 생각하고 또 국가 이꼴 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이라고 뜻하는 건 뭐고 국영은 뭔가요? 그러면? 공영은 일단 이게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시민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고 그렇죠. KBS는 수신료는 거의 세금이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공공성을 떼야 되는 건데 자, 그 말은 이제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이 시민 사회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네네. 시민에 의해서 우리가 보통 국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은 국민이라는 단어는 국가라는 존재를 가정하고 그 국가의 일원이다라는 국민이라는 단어. 근데 네. 사실은 현대사회에서는 시민이 더 맞죠, 그죠? 그렇죠. 네, 그런 시민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공적인 기관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렇죠. KBS는 시민 위에 있는 국가, 그렇죠. 소위 말해서 예. 국가를 대표하는 권력, 정권이라는 것을 대변하는 언론 기관이다. 네. 라고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공영 였는데 시민들이 못 지켜가지고 뺏겨가지고 공권력이 됐고 그렇죠. MBC는 시민 방송이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네. 자발적으로 또 자발적인지 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권력에 의해서 뭐 국가 방송이 됐고 네네. SBS는 그럼 뭔가요? SBS는 구조 자체는 사형 방송인데 아, 민영이죠, 민영. 예, 네. 민영인데 기업이 운영하는 기업이고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방송인데 방송인데 지금 국가 네. 권력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 때문에 네네. 뭐 나름대로 측들이 알아서 기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러면 종편은 뭐예요? 종편은 완전히 보수 정권에 의해 탄생한 민영 방송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 의해서 탄생해서 보수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네. 보수 근데 보수라는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간에 뭐 일군의 보수를 지향하는 보수되어야 하는 분들을 위한 이 방송이다. 예. 그럼 미디어 오늘은 뭐예요? 미디어 오늘도 기업이긴 하죠. 아, 기본적으로. 그러면 미디어 오늘도 네. 기업이긴 하나 네네. 그 기업의 사주도 있고 뭐 그 예. 기업에서 자본을 투입을 하거나 또는 거기서 잉여로 먹고 파시는 분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저희는 기업이긴 한데 네. 주주가 전국 언론노동조합이에요. 아, 미디어 오늘은 소위 말해서 언론 노동자들의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예, 그렇죠. 언론 기관이다. 예, 그러면 그렇게 봐야죠. 이 기업의 정체는 그건 시민이 참여하는 건 아니니까 시민 기업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예. 그럼 미디어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언론이라고 하면 일단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네, 그러면 지금 나쁜 뉴스와 좋은 뉴스는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쁜 뉴스냐 좋은 뉴스를 판단하는 거지 꼭 네네. 시민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 오늘의 위치라는 게 네. 한편에는 그런 언론 노동자 그렇죠. 입장에서 이제 언론 종사자 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네. 또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또 언론을 비판하잖아요. 다른 네. 언론들을 네. 그런 관점에서는 또 일반 대중들이 시선에서 또 보기도 하거든요. 미디어 오늘이라는 이 매체는 네.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표하거나 네네. 적어도 대표해야 된다고 믿는 마음을 상당히 잘 나타내는 언론 매체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일단 정리가 좀 네, 명해지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미디어 오늘의 기사는 적어도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뉴스를 이렇게 봐야 되고 네네. 뉴스는 이래야 된다라고 네. 하는 또 나름대로의 시선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런 가치관을 지향하는 예, 거죠. 지향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은 그런 가치관을 지향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뉴스라는 것이 바로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뉴스일 것이다 라는 네, 네. 또 믿음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KBS와 MBC에 계시는 분들도 네네. 우리는 비록 국영에 가깝지만은 우리가 전달하는 뉴스들도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들은? 아니면 여왕님만 보는 거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봐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봤네 그분이 좀 어떻게 바꾸면 안 될까 뭐 이런 네.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후자일 것 같은데요. 후자일 거다. 네. 국영 방송이기 때문에 여왕님 한 분만을 생각하는 또는 여왕님 한 분은 좀 심심하니까 예. 그 주위에 있는 분들까지 고려하는 방송이어야 한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꼭 우리 KBS나 MBC 분을 그분들이 쓴 책이 있으면 꼭 모셔야 네, 되겠네요. 네. 근데 그분들이 요즘 책을 안 써요. 네. 오늘은 미디어 오늘의 기자이자 나쁜 뉴스의 나라 저자인 조윤호 기자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과연 나쁜 뉴스는 무엇이고 나쁜 뉴스가 생성되는 나라는 왜 그런 것인지 계속 들어보시죠. 처음에 이제 이 소 제목에 보면 기레기와 찌라시 전성시대 네네. 본인이 붙이셨나요? 예, 그렇죠. 여기서 그럼 기레기는 뭐고 찌라시는 뭔지 또 구체적인 사례를 가져가면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 기레기란 말은 뭐 다들 아실 텐데 예. 기자 쓰레기라는 말이죠. 예. 기자 쓰레기라는 말을 탁 들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처음에는 들었을 때는 기분이 나쁘죠. 직감적으로는. 예. 근데 그랬다가 왜 기자를 쓰레기라고 할까? 어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훌륭하신. 예, 좀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요? 어떻게 네. 납득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봐도
이상한 기사들이 너무 많고 인터넷에 아, 기자가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네. 쓰레기를 양산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예, 그렇죠. 아, 어떤 기사가 쓰레기 쓴 기사라고 생각이 드나요? 요새는 독자분들이 포털로 기사를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네이버나 다음으로 많이 보는데 그렇죠.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취재된 내용이 아닌 걸 가지고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수백 개씩 이렇게 맞아요, 쏟아지는 경우가 맞아요. 너무 많거든요. 거의 뭐 뺏겼다라는 게 너무나 네. 명확한데. 예, 뺏겨가지고 심지어 어떤 기사를 써서 그 기자한테 전화를 하면은 이거 출처가 뭐냐고 하면 모른다. 그렇죠. 예, 아니면 우리 말고 딴 데도 쓰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그렇죠, 하는 그렇죠. 기사의 내용을 모르는 채 기사를 쓰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네, 연합뉴스 기자가 저에 대해서 기사를 썼을 때 네, 저 네. 전화해가지고 물어봤더니 네. 그런 기사가 올라오기로 올라왔죠 이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가 안 썼냐고 저 모르는데요 끊어버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기사 이름이 써 있어요? 예, 훌륭하다고 그랬어요. 조선일보 기자한테도 물어봤더니 네, 네. 그 연합뉴스에 나왔던데요 이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 예.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실 거의 뉴스가 아니라 소음에 가까운 근데 교수들도 다른 사람 글을 보고 뺏기거나 뭐 논문 네네. 표절했다고 기자들이 방방 뜨면서 뭐 네네. 엄청 그러잖아. 그렇죠. 근데 기자들은 거의 일상적으로 하는 일인데. 네, 우라카이라고 하죠. 우리 아 그래요? 전문 용어까지 있어요? 네네. 우라카이. 네, 일본어인데. 우려 먹는다. 네네. 그런 뜻인가 보네요.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V. 그거는 일본 용어가 되게 힘든데. 네네. 어쨌든 간에. 네. 그런데 왜 교수들이나 뭐 일반 공직자들이 뭐 표절했다는 걸 방방 그렇게 엄청난 범죄인 것처럼 난리를 치면서 그렇죠. 네. 근데 기자들은 그걸 일상화하는 거는 본인들이 범죄인 집단이라는 게 너무 만연이 돼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인가요? 뭐 남들도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죄의식이 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떨어지는 것 특정한 같고요. 사람이 그 짓을 하면 그건 네. 범죄고 내가 하면 그건 일상적인 일이지 않냐 이런 건가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사들을 보면은 교수님 기사 같은 경우는 밑에 이름이 달려 있었잖아요. 예. 근데 밑에 이름도 안 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무슨 조선일보 뭐 디지털 뉴스팀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죠. 경향신문 무슨 예. 팀 이렇게 해서 조선일보는 그렇게 기사를 올리더라고요. 예, 근데 그런 기사들은 자기가 썼다는 게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인 게 안 드러나잖아요. 기사가 아무리 이상해도. 근데 그래도 조선일보라는 이 사명이 들어가면 더 네. 이런 기사는 뭐 예를 들어 표절을 해가지고 문제가 되거나 네. 아니면 뭐 실제로 팩트가 틀렸거나 이래도 네. 독자 입장에서 항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썼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책임을 묻기도 애매하고. 아니 그 조직에 있는 누구한테나 다 항의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언론사마다 다르겠지만 네. 언론사 내부에서 그걸 누가 썼는지 모를 경우가 많아요. 야, 그거 상당히 야비한 인간들이네요. 아니, 네네. 예를 들면 내가 어디 식품회사, 뭐 라면 회사에 라면을 네네. 봤는데 안에 이물질이 있더라. 네네. 그러면 라면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아니 이 지금 라면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네. 우리는 생산부서 아닌데요. 생산부에 전화하세요. 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죠.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 안 통하는 데가 지금 언론사라고 지금 본인 입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하나 배웠네요. 네, 미디어 오늘도 그렇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미디어는 저런 식의 기사는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미디어 오늘 기사는 제가 항상 읽을 때마다 네네. 그래도 살아있다. 네네. 이 기사가 살아있고 말이 된다라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네네. 있었어요. 네. 네. 우리는 막연히 언론이 주장하는 공정성을 믿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마치 우리가 투표만 하면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과 같은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불량품을 찍어내는데 우리는 왜 한 번도 항의할 생각은 못했을까요? 꼬박꼬박 수십 년은 내면서 말이죠. 꼬박꼬박 세금도 내면서 말이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기사인 거예요. 개그맨 정형돈 씨가 예. 그 공황장애인가요? 아무튼 무슨 그렇죠. 장애로 네. 이제 방송을 그만두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인기 검색 포털 인기 검색에 정형돈이 이렇게 딱 1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기자들이 뭐 그 기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기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걸 다 뺏겨가지고 네, 그 다 올려놓는 거죠. 정형돈에 관련된
기사를 막 생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아무 내용도 없는 거예요. 네. 기사에. 그런 네. 근데 네. 그분들은 자기 이름 달고 내는 것도 아닌데 네. 왜 그렇게 뭐 할당량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산하는 거예요? 아니면 왜 그런 그렇지 거예요? 않겠어요? 할당량을 채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자기 이름으로 네. 안 했으면 증거가 없. 아니 회사에 보고할 때는 그렇죠. 회사에 네. 보고도 어. 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그 기자들이 안 하고 그냥 인터넷 담당 직원이라고 네. 이야기하더구만. 근데 실제 알바생을 쓰는 그렇죠. 경우도 알바생을 많거든요. 쓰는 게 네. 거의 아. 대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의 언론사라고 할 때 언론이라고 진짜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그 역할과 그 의식을 가지고 언론 활동을 하는 이 비율이 전체 지금 네네. 뭐 기사를 작성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 한 몇 프로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한 10%? 10%? 네. 그게 사실은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예요. 사실 네. 제가 대학생 이렇게 하면 대학생은 대학에 등록금을 내면 다 대학생이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실제로 대학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학교에 가가지고 지가 배워서 뭐 뭘 하겠다든지 라고 그리고 대학 공부가 필요한 사람 네네. 지금 대학생이 10%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대학 교수 하면 전국에 대학 교수 뭐 대학이 있고 뭐 이 거기서 가르치고 하니까 다 대학 교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네네. 진짜 대학 교수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분야를 만들어서 네. 또는 분야를 찾아서 뭐 네. 학생을 가르치는 능력이 있거나 가르치거나 하는 사람 저 생각에는 실제로 대학 교수 타이틀의 10분의 1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 역할이 뭐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이 뭔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걸 하는가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미디어 오늘에 속한다고 해서 또는 KBS, MBC에 있다고 해서 기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가 아닌 게 어쩌면 그렇죠. 네. 나쁜 뉴스가 생산되는 네. 시대가 네.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런 기사를 쓰는 알바들을 뽑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알바들을 뽑는데 이제 조건이 있어요, 몇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체력이 좋아야 된다. 그렇죠. 밤을 새야 네, 되니까 왜냐면 앉아서 계속 해야 되죠. 해야 되기 네. 똑같은 일을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네. 체력이 좋아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착해야 된다는 건데. 착해야 돼. 무슨 말도 안 되는 네. 소리를 해도 네. 그걸 다 수용해야 이거 돼. 써라 이러면 그렇죠. 이걸 왜 쓰죠? 이렇게 그러면 물어보면 그거 이거 왜 써져 하는 애들이 아이디얼리스트예요. 그렇죠. 그리고 재밌는 게 대한민국 메이저 언론사라고 하는 뭐 조중동이라든지 그 언론사의 아주 대표적인 기사에 서 지난 몇 년 사이에 일어났던 대표적인 현상을 보면요. 네네. 거기에 기자 이름이 있고 또 다른 이름이 있으면서 인턴 기자 네네. 뭐 이런 명칭으로 해요. 기사를 많이 나오죠. 네. 많이 나오죠. 네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런 기사들은 많은 경우에 인턴 기자가 쓴 거 네, 아시죠? 맞죠. 그렇죠? 예. 인턴 기자가 쓴 겁니다. 왜냐면 저한테 네. 뭐 따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인턴 기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 인턴 기자들이 이제 1시간 동안 강의를 저한테 듣죠. 네. 아주 재수 없는 뭐 밟았다라는 심정 듣긴 한데 네. 너무 불쌍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통 자기 이름이 뒤에 나가가지고 그렇죠. 그거는 교수들이 논문 쓸 때 아 비슷한 똑같은 네요, 거죠. 약간. 교수하고 대학원생하고 논문이 있을 때 네. 교수가 앞에 들어가고 네. 대학원생이 뒤에 들어가면 네. 대개 그 뒤에 들어가는 사람이 원래 이 연구를 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알려줘요. 근데 기사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많죠. 기자들이 인턴 기자가 취재를 해놓고 남은 다 쓴 거를 인턴 네, 기자 네. 빼고 지 이름 들어가는 거 네, 특히 많거든요. 많죠. 네, 아시죠, 그런 그죠? 경우. 예, 네. 미디어 오늘은 그런 일이 뭐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인턴 기자가 이 동네는 네, 없어요. 안 뽑아가지고 잘. 예. 이게 이제 왜 한국의 언론사들은 본인들이 사회의 목탁이고 뭐 사회의 공기고 목탁인지 공기인지 그 목탁 두드리면서 공기놀이 한다고 언론을 사회 그런 말이 목탁이고 있나요? 아 그런 말 안 들었어요. 네. 옛날에 우리가 이 언론을 배울 때는 사회 목탁이다라고 표현을 예, 썼어요.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목탁이라는 거는 사회 정신을 맑게 해주는 네. 소리다라는 뜻이었고 네. 공기라는 거는 공적인 아마 기록이다 뭐 이런 네, 네, 식의 이 상당히 지사적인 이런 아.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게 참 어느 시절인지 들어본 적은 있나요? 그게 영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기자의 상을 봐도 예. 많이 바뀌잖아요. 아 그럼요. 예전에는 약간 영웅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진실을 그렇죠. 파헤치는 약간 그렇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여세 기자
영화에 나오는 기자들은 뭐 대중은 개돼지다 뭐 이런 말 한다던가 아니면은 아 대중은 개돼지다라는 건 기자가 한 게 아니고 영화 속에서 예. 내부자에서. 아 내부자들이 그렇구나 하는 그렇구나. 그러거나 아니면 뭐 오보를 양산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누가 주는 기사를 받아 쓴다거나 그렇죠. 이런 모습으로 그렇죠. 계속 나오죠. 예. 왜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세요? 일단 현실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언론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반영이 된 측면도 왜 있는 그렇게 것 같고요.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언론이 그렇게 바뀌었기 하기 때문에 하는 측면이 아 있는 이게 것 같아요. 저그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아, 네네. 왜 옛날에 언론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을 상당히 지사적인 마치 독립투사 같은 독립운동도 안 했으면서 네네. 독립운동한 것 같은 그런 이 마음으로 이 언론을 대했고 또 기사를 그렇게 네네. 썼고 적어도 겉으로는 그런 모습을 당당하게 보였어요. 네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이 언론사들은 겉으로도 뭐 별로 그렇게 당당하게 안 하고 겉으로도 대놓고 우리가 아시잖아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아니 우리가 무슨 이 공적인 조직인가요? 그 변화는 왜 일어났을까? 이게 이제 심리학자로서 가졌던 네네. 이 질문인데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팟빵 공지사항의 정기 후원 신청 링크 클릭. 사연 PDF 파일의 상단 배너나 링크를 클릭. 황심소 네이버 카페에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참, 카카오톡에서 황심소 친구 맺기를 하고 톡을 보내주세요. 후원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와 나의 이웃의 심리적 해방을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동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데서 찾네.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소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별점 누르기, 구독하기도 황심소에게 힘이 되는 것 아시죠? 잊지 말고 꼭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놀랬는 게 사실은 제가 조 기자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조사를 안 했지만은 네네.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책을 네. 쓸 정도의 자아 성찰의 수준이 있는 기자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이 언론사도 알고 보면 일반 기업입니다. 네.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렇구나 벌써 이 친구도 지금 언론 선배들이 이야기한 거에 세뇌됐구나. 저희들도 직장인이에요. 저도 직장인.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거든요. 사실은 교수가 대학이라는 회사의 직장인처럼 되는 순간 대학의 네. 존재 이유는 없어지거든요. 네네. 그쵸. 그거는 교회 목사가 아니 저도 알고 보면요 담임 목사지만은 이 교회 경영을 책임지는 대표예요. 네네. 라고 하는 순간 그 교회는 신도들한테 돈 뜯어내는 거 외에는 그렇죠. 존재할 이유를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기자가 세 가지 권력과 싸우는 존재라고 오 생각하는데 훌륭한 지적이세요. 어떤 하나는 권력이요? 정치 권력이고 예?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자본 권력. 자본 권력. 하나는 회사 권력이에요, 사실. 아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자기 회사를 너무 사랑하는 거는 기자로서 약간 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오 훌륭한 지적이세요. 네. 진짜 훌륭한 네, 지적이세요. 왜냐면은 네. 자기 회사를 사랑하게 되고 네. 자기 회사의 이해관계를 대변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경영을 소위 말해 책임졌다고 하는 네네. 윗대가리들의 자본의 논리에 굴복할 수밖에 그쵸 없는 거의 거죠. 끌려다니는 거고 그렇죠. 뭐 이런 기사 썼는데 이제 우리 회사가 뭐 광고를 받아야 하는데 근데 그럼요. 네. 이 지금 네. 이 회사를 망치려고 하느냐 네. 이러면 그러면 이제 회사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좀 사실은 기자하기 제일 어렵지만 그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게 세 번째
그건 것 같아요. 회사 권력으로부터 내가 네, 기자라는 존재의 이유, 정체성 지킬 수 있느냐? 네, 그렇죠. 그게- 진짜 어려운 부분을 네. 지적하시네요. 근데 사실 이게 저는 기자라는 어떤 노동자로서 할 소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네. 사실 그거를 네. 노동자로서 할 소리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버스 기사가 네, 네, 버스를 운전할 때 회사의 수익을 앞세워서 운전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승객의 안전을 앞세워서 운전하는 게 맞나요? 승객의 안전을 고려해야죠. 그렇죠. 네네. 그게 회사 버스 운전수가 아무리 자기가 노동자라 하더라도 네네,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뭔가에 대해서 네네, 잊지 않는다라는 네. 거거든요. 똑같아요. 네, 그렇죠. 노동자이기 때문에 회사에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네. 그거는 자본의 논리로 가지고 노동자라는 그 인간의 존재를 말살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네네. 인간이 그런 소리를 하던가요? 그냥 뭐, 조정동에 있는 선배가 그랬죠? 뭐 그럴 네, 그 미디어 오늘에 있는 선배들은 그런 소리 안 해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월급이 너무 높게 받으면은 회사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아 그럼요. 아니 연대 그 보식 맡은 교수가 네. 네가 월급을 얼마를 받는데 뭐 이런 네. 소리를 하길래 아니 교수가 월급을 얼마를 받는 거하고 교수가 지 연구하고 지 활동하는 거하고 네네. 무슨 관계가 있냐. 지가 월급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권력의 앞잡이가 돼야 되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지가 받는 돈의 가치에 따라서 네가 알아서 겨야 된다. 그거는 자본의 논리예요. 그렇죠. 예. 예. 조윤호 기자는 이미 언론사들이 일반 기업과 동일한 시스템과 가치관을 가진 조직으로 변화되었음을 지적하였군요.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황심소에 오는 많은 고민 사연들도 보면 직원도 사장도 자신의 역할을 알지 못할 때 어려움을 겪었고 개인들은 자신이 왜 사는지에 대해 답을 갖지 못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언론도 언제부턴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그저 돈 벌러 다니는 직장인 모두가 되어버린 후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버렸지요. 이런 문제는 대한민국 전반에서 벌어집니다. 대학은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공무원은 안정적이라 선호합니다. 이젠 의사도 사고사를 병사라 주장합니다. 이것이 과연 저들의 문제일까요? 당신이 하는 일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역할이 뚜렷하지 못할 때 우리는 헬조선을 만들어내는 것이랍니다. 우리 여왕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뭐가 나쁜 뉴스고 뭐가 좋은 뉴스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그렇죠. 네. 혼란의 상황에 대부분의 이 시민들이 네네. 심리적으로 겪게 되는데 네, 이 맞습니다. 나쁜 뉴스의 나라라고 이야기한 거는 네네. 이 시민들이 멍청해가지고 이걸 구분 못하는 거를 지적하려고 이 책을 쓰신 거는 아니실 테고 예, 예. 그러면 이 기사를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네네. 나쁜 뉴스와 그렇지 않은 뉴스를 쉽게 판독할 수 있는 네네. 변별할 수 있는 네. 그 혹시 방법은 혹시 없나요? 뭐 책에서 여러 가지 소개해 놓긴 했는데요. 네. 기사도 하나의 그 가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 기사가 가설이다. 네. 오 훌륭한 지적을 네, 하셨어요. 기사도 하나의 가설인데.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기사를 쓴다고 하지만 네네.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이 기사의 에센스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고 뿐만 아니라 네네. 그 해석도 그 사실에 부합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네네. 또는 확신할 수 있는 건 누구한테 달렸어요? 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누구한테 달렸어요? 기자한테 달렸나요? 아니면 그 기사를 읽는 시민한테 달렸나요? 시민한테 달린 거죠. 사실. 그 말은 나쁜 기사다, 나쁘지 않는 기사다를 판단하는 거는 누구한테 달렸죠? 시민한테 달린 거죠. 그럼 나쁜 뉴스를 양산하는 이 나라에서 네네. 기자의 역할이라는 거는 네네. 결국에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또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사실은. 그러면
시민들이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시민들한테 그런 커다란 임무를 던져줬으니까 예. 그 임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네.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그 이상한 예를 들어 뭘 먹다가 이상한 게 나오면 예. 바로 항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기사도 똑같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 훌륭해요. 네. 이 말은 기사를 언론에서의 뉴스를 네네. 이게 내가 생각할 때 불량품이다 생각할 때는 그 제조사를 향해 가지고 항의를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따져야 됩니다. 진짜 훌륭하신 말씀이네요. 그래서 그래야지 기자들이 독자들 눈치를 봐요. 그럼요. 그래야지 소비자 저기서 이제 뉴스 소비자라고 표현했는데 그렇죠. 뉴스 소비자. 네. 정확하게 아주 좋은 표현이시네. 뉴스 소비자의 눈치를 봐야 돼. 지금은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 진짜 뉴스 기자 이름이 적힌 그 기자한테 네. 이메일을 보내고 네네. 이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전화해서 네, 항의하고 항의하고요. 그리고 미친놈 너가 기자냐 쓰레기지 라는 욕을 꼭 해주고 네네. 그리고 네가 열받으면 내한테 다시 전화해서 항의해라 라고 전화번호까지 남길 수 있는 네네.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 근데 마지막으로 회사 사주든 또는 회사의 경영과 관계없이 뉴스를 내가 전달하겠다라는 그 생각 네네. 그것을 왜 우리 지금 언론인들이 못 가지고 있는가 라는 거는 언론인들이 회사원으로 바뀌는 그 순간부터 이 회사 권력의 그렇죠. 예. 앞잡이가 될 수밖에 없었고 네. 회사 권력의 앞잡이가 되다 보니까 언론사는 더 이상 사회적인 공적인 역할을 하는 언론사가 네, 아니라 네. 단순히 미디어 회사로 그렇죠. 전락을 했다. 네. 그 차라리 저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기업은 망하는 기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언론사가 망한다는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신문 아무도 안 본다고 하는데 네. 신문은 오히려 생겨나고 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는 미디어 기업으로 변신한 언론사가 네. 드디어 삥 뜯는 비즈니스 활동으로 네네.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경제지가 많이 참가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포럼을 하는데 네. 은행을 상대로 협찬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언론사들이 그렇죠. 돈을 달라 금융권 그렇죠. 상대로. 근데 어떤 은행에서 안 주겠다. 그러면 뭐 그 하면 은행 이제 이뭐 문제 있다고 기사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은행이 단순히 뭐 문제 있다 이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 예. 이제 그 은행의 감독권을 가진 금융감독원 오늘 또 찝으면 되죠. 찝어서 조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알아서 그 금융감독원이 전화를 하는 거죠. 그 그렇죠. 은행에다가. 니들 뭐 어떻게 했냐 이렇게 되는 왜 거죠. 내가 기사에 나오게 만드냐. 그렇죠. 돈을 안 줄 수가 없게 만드는.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네. 이 금융감독원까지 줄줄이 있고 다 연결된 거.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미디어 관련 관리하는 그 거강꾼이 왜 거기에 관여가 됐는가 너무나 여실히 잘 보여주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랬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것이 한 기업의 부실 기업의 문제인가? 사실은 대우조선도 뭐 멀쩡하고 웬만큼 잘 나가는 기업이었는데 네. 그거를 정치권이 개입을 하고 언론사가 개입을 하고 또 심지어는 뭐 학계까지 뜯어먹기 시작할 때는 네네. 결국에는 이 하이에나들이 스쳐 지나가면 뼈다구밖에 안 남은 그 살찐 얼룩소가 뼈다구가 되는 대표적인 예가 대우조선해양의 그렇죠. 예라고 한다면 네네. 미디어라는 것을 표방하는 네. 하이에나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기사라는 것들이 그 기자가 쓴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황상민의 심리 상담소를 들으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의 언론사라고 이야기하는 미디어 회사는 일종의 하이에나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살찐 얼룩소와 살찐 시민과 잡아먹는다라고 하면 이건 너무 심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네. 어쨌든 간에
본인은 언론사에서 일하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하는 회사는 거의 하이에나와 조폭과 같은 그런 부류의 존재로 지금 떨어져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이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이에나로 살지 않고 하쿠나 마타타 이러면서 살고 싶은 마음에서 네.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기사를 쓰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 책 서문에서도 이 시스템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좋아요. 그럼 네. 시스템의 노예가 아니라 이 시스템을 파괴하는 네, 그 파괴자 역할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있으신가요? 파괴자요. 네. 시스템의 노예라고 할 때 네. 혹시 그 광고 기억나세요? 그 애플이 처음에 애플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이 빅브라더가 통치하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 그 빅브라더의 스크린을 파괴를 하는 돌멩이를 던지든 뭘 던져가지고 막 파괴시키는 네. 그것이 이제 기성의 시스템의 노예가 된 너희들에게 새로운 것이 왔다라는 걸 알려주는 애플의 홍보 네. 영상이었거든요. 아, 네. 그럴 때 시스템의 파괴자라는 네네. 이제 일종의 호칭을 붙이는 거죠. 예, 그렇죠. 내가 있는 시스템 속에 나의 시스템을 파괴하고자 하는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매트릭스 영화에 나오는 레오가 바로 네. 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조윤호 기자는 네. 이 언론이라는 한국의 이 언론 시스템 속에 네. 나는 지금 빨간 약을 먹었냐 파란 약을 먹었냐 그 기점에 있다라는 거 네. 그거는 혹시 느낌이 오세요? 네. 시스템의 노예가 아닌 네. 시스템의 주인이 되겠다 또는 파괴자가 시스템에서 되겠다. 벗어나서 예. 시스템을 벗어나는 시스템의 이방인이 되겠다. 그래야죠. 예. 그렇게 해야죠. 시스템의 이방인이 되면 대개는 스스로 쓰레기가 되기 싶어요. 시스템은 끊임없이 이방인으로 배출하는 것을 스스로 쓰레기라고 디파인을 해요. 특히 스스로 자기들이 이 잘난 시스템이라고 믿을 때는 네, 그리고 네. 시스템 자체의 존재 이유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언론사가 지금 쓰레기 시스템으로 돌아가더라도 본인이 거기서 이방인이 되는 순간 네, 쓰레기로 본인이 밀려날 위험성이 있어요.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런 아픔을 당하기 전에 네. 아예 우리가 그 시스템을 폭파시켜버리면 어떨까요? 우리가요? 예. 이럴 때 이제 이게 게릴라 전법이라고 네. 그러는데 그럼 아니 저 벌써 언론사에 이 잔입한 웬 게릴라 집단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건 비유하자면 한 이야기죠, 그렇죠? 예. 시스템을 바꾸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을 우리가 다음에 나와서 네, 알겠습니다. 이 한국 언론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네. 그 이야기를 좀 더 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나오신 분 누구시죠? 미디어오늘 조윤호 기자입니다. 예, 조윤호 기자님 감사합니다. 그다음 누구시죠? 네, 한빛비즈 출판사의 송지영입니다. 네, 방송에서 지금 쭉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꼭 마지막 이 말을 하고 싶었다. 뭐 없으셨어요? 교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말씀이 대부분 이제 기자님은 이제 그냥 네 그렇네요 하고 답변만 이 하셨는데 책에 있었죠. 책에 많이 있는 그럼요. 빨갱이나 제가 책을- 뭐 시스템 얘기나 그렇죠. 네. 예 골라내는 것들이 대부분 다 책에 있는 그럼 이 내용입니다. 책 제가 안 읽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책- 들으시는 분들은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들으시는 분들은 저 이야기가 뭔 소린가 하시면서 네. 들을 텐데 꼭 이 책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출연하신 분 누구시죠? 네, 이웃집 음악가입니다. 예, 이호집 음악 오늘 이야기 좀 하셨나요?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죠. 오늘 그래도 참 열심히 이 방송에 참여해 주셨죠, 그죠? 출연하신 분. 네. 네, 오늘 진짜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꼭 나오셔야 네, 돼요. 꼭 또 나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당신은 시스템의 노예로 살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학교, 회사, 헬조선을 욕하고 있지만 자신이 있는 그 조직을 바꿔보실 생각은 없을까요? 시스템을 욕하기 전에 그 시스템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This is your last chance. After this, there is no turning back. You take the blue pill, the story ends. You wake up in your bed and believe whatever you want to believe. You take the red pill, you stay in Wonderland, and I show you how deep the rabbit hole goes.
Remember, all I'm offering is the truth, nothing more. Follow me. 기획의 서지영, 편집의 이지연.